오늘은 과일로 집에서 막걸리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저는 마트에 자몽이 맛있어 보여서 자몽 막걸리를 만들었습니다. 살짝 달달하면서도 톡 쏘는 맛이 아주 별미입니다. 오늘 영상을 잘 참고하시면 자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일을 이용해서 맛있는 술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재료 먼저 보겠습니다. 찹쌀 1kg, 물 1리터, 누룩 200g, 자몽 2개입니다. 간단하죠? 자,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꼭 찹쌀로 해야 하나요? 집에서 먹는 일반 맵쌀로는 안 되나요? 자, 맵쌀도 되긴 하는데 찹쌀로 해야 살짝 달달하고 맛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꼭 찹쌀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꼭 자몽으로만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귤, 청귤, 포도, 복숭아 등 여러 가지 과일에 응용 가능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처럼만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맛있는 술 만드실 수 있습니다. 먼저 찹쌀 1kg을 준비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찹쌀인데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찹쌀 구매하실 분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품용 저울이 없으신 분들은 계량컵으로 1리터 정도 담아주시면 대략적으로 1kg이 나옵니다. 이제 쌀을 씻어줍니다. 술 빚을 쌀을 씻을 때는 빡빡 문질러서 씻는 게 아니고 한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씻어줍니다. 쌀을 너무 세게 씻으면 쌀알이 깨져서 술맛이 써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아기 머리 감기듯이 살살 돌려가며 씻어주세요. 물을 버리고 다시 받으면서 약 10분간 씻어주고 이렇게 물에 3시간 정도 불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누룩 200g을 준비합니다. 계량 저울이 없으신 분들은 종이컵으로 2컵 가득 받으면 200g 정도가 됩니다. 누룩은 소율곡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누룩은 소율곡, 진주곡자, 산성누룩인데 과일이나 다른 부재료를 사용하는 막걸리를 만들 때는 소율곡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누룩에서 오는 그 누룩의 독특한 풍미가 가장 적은 누룩이라서 과일 맛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좋은 누룩이 바로 이 소율곡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우리가 만들 물누룩을 사용하면 누룩 특유의 향기를 더 뺄 수 있어서 과일의 특징을 더욱 잘 살릴 수 있습니다. 누룩 200g에 물 1.5리터 정도를 넣고 잘 섞어서 불려줍니다. 이때 물은 정수나 마시는 생수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술을 빚고 싶으시다면 이 물을 술 빚기 전날에 한번 팔팔 끓인 다음에 차갑게 식혀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누룩을 물에 3시간 정도 불려 놓을 겁니다. 이때 물 상태가 안 좋아서 잡균에 오염되면 누룩도 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술을 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최대한 서늘한 곳에서 3시간 불려주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 뒤 불려놓은 쌀을 2-3번 깨끗한 물로 헹궈줍니다. 쌀을 헹굴 때도 마찬가지로 쌀알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헹궈줍니다. 이렇게 쌀을 불리고 헹구는 과정을 통해 술맛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 구리 등의 무기질 성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헹궈주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채반에 받쳐서 30분간 물을 빼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냄비에 물 400ml를 받고 끓여줍니다. 물이 끓으면 쌀 2국자 정도, 약 200g 정도를 끓는 물에 넣어 죽을 만들어줍니다. 쌀이 들러붙어서 타지 않도록 살살 돌려주면서 죽을 만들어줍니다. 물이 걸쭉해지면서 보글보글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거의 다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2-3분간 더 저어주고 조금 먹어봐서 쌀이 딱딱하지 않고 잘 씹히면 다 된 겁니다. 죽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술이 더 잘 발효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누룩 속에 있는 효소가 쌀의 전분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이 포도당을 누룩 속의 효모가 먹고 알코올을 만들어내는데 쌀을 푹 익혀서 죽을 만들어주면 효소가 쌀을 당분으로 분해하기 더 수월해져서 실패 없이 맛있는 술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화가 안 될 때 소화가 더 잘 되는 죽을 써서 먹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죽을 만드는 과정이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몇 년간 집에서 술을 만들어 본 결과 단기간에 맛있는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쌀을 일부분 덜어내서 죽을 만드는 방법이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제 죽이 다 되었으면 서늘한 곳에 두고 차갑게 식히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쌀을 쪄서 고두밥을 만들겠습니다. 냄비에 물을 받아서 팔팔 끓여줍니다. 그 위에 찜기를 올리고 젖은 면보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남은 쌀을 다 올려줍니다. 면보를 잘 덮고 뚜껑을 덮어 이 상태에서 40분간 찌고 20분간 뜸을 들이겠습니다. 밥을 찌는 사이에 불려놓은 누룩을 걸러주겠습니다.
부른 누룩을 숟가락 등을 이용해서 꾹꾹 눌러서 잘 풀어주세요. 누룩을 걸을 때는 채반을 이용하셔도 되고 거름망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누룩 찌꺼기를 살살 휘젓거나 눌러서 남은 물을 잘 빼주세요. 그리고 남은 찌꺼기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밑에 걸러진 물을 사용할 겁니다. 이걸 다 사용하진 않고 여기서 600ml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조금 더 달달한 막걸리를 원하신다면 400에서 500ml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발효통을 소독해 주겠습니다. 발효통은 3.8L짜리를 사용했고 이마트에서 구입했습니다. 술을 빚을 때 항아리, 유리,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등등 모두 사용이 가능한데 저는 유리 발효통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술이 익는 과정을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플라스틱 발효통을 사용하면 술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술 속에 용출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도 별로 안 좋으니까 이왕이면 유리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발효통은 미리 깨끗하게 세척해서 건조시킵니다. 그리고 소독용 에탄올을 활용해서 발효통을 소독시켜줍니다. 소독용 에탄올은 약국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분무기를 활용해서 에탄올을 뿌리고 키친타월로 닦아주면 됩니다. 발효통 소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술이 실패할 확률이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꼭 발효통 소독은 시켜주셔야 합니다. 이제 고두밥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고두밥을 넓게 펼쳐서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고두밥을 식힐 때는 이런 대나무 발이나 쟁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젖은 면보를 깔고 그 위에 밥을 놓고 넓게 펼쳐서 식히면 됩니다. 한 번씩 뒤집어주면서 골고루 잘 식혀주세요. 이때 선풍기를 사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밥을 제대로 식히지 않고 뜨거운 상태로 술을 만들면 효모가 죽게 돼서 제대로 된 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효모는 온도가 30도만 넘어가게 돼도 활동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사멸하게 됩니다. 이제 식은 고두밥과 아까 만들어서 식혀놓은 죽을 함께 담아줍니다. 이때는 손을 반드시 깨끗하게 씻고 에탄올로 소독까지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준비해둔 물누룩을 넣어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톡쏘는 담백한 술이 좋으시면 600ml, 달달한 술이 좋으시면 400에서 500ml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약 20분간 골고루 치대주겠습니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룩에 있는 효소가 고두밥에 제대로 침투를 해야 쌀이 당분으로 잘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치댈 때도 쌀알이 너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줍니다. 이게 힘으로 막 문대는 것 같아도 쌀알이 깨지지 않게 힘을 많이 주고 있진 않습니다. 가볍게 밀어준다는 느낌으로만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만약에 성공 확률을 더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 과정에서 이스트 한 티스푼 정도 가볍게 넣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스트는 동네 마트에서 판매하는 인스턴트 제빵용 이스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술을 섞으면서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술 읽는 집 채널에 업로드된 재밌는 술 이야기 영상 보시면서 20분간 골고루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쌀, 물, 누룩하고 섞어 놓은 것을 술덫이라고 부릅니다. 이 술덫을 이제 발효통에 옮겨 담도록 하겠습니다. 발효통에 담을 때는 빈틈이 없도록 중간중간 손등으로 꾹꾹 눌러서 담아주도록 합니다. 이제 키친타올에 알코올을 묻혀서 주변을 잘 정리해 줍니다. 발효통 주변에 쌀이 지저분하게 남아있게 되면 여기서 잡균이 번식해서 나머지 술을 오염시킬 수 있으니까 항상 발효통은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쯤 되면 자몽은 도대체 언제 넣나 싶을 수 있는데 자몽은 이 상태에서 5일 후에 냉장고에 넣어줄 겁니다. 자몽을 이때 미리 사셔서 냉장고나 실온에 후숙시킨 다음에 5일 뒤에 넣어주시면 딱 맞습니다. 여기서 완전 꿀팁 하나 드릴게요. 보통 과일 막걸리를 만든다고 하면 처음부터 술덫에 과일을 잔뜩 넣고 발효를 시킵니다. 근데 그렇게 술을 만들고 나서 걸러서 마시면 과일 맛이 하나도 안 남고 색도 다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과일을 먹으면서 느끼는 맛은 사실 그 과일의 향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술덫에 처음부터 과일을 넣고 발효를 시키면 발효 중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향과 색이 모두 빠져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겨울철에 딸기를 사신 다음에 처음부터 딸기를 잔뜩 넣고 술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발효 초기에는 빨갛고 예쁘던 술 색과 가득했던 딸기 향이 막판에 갈수록 하얗고 딸기 향은 전혀 없는 막걸리로 변해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에서 과일을 넣는 것이 아니고 발효가 거의 다 끝나가거나 내가 술을 거르기 직전에 과일을 넣어줘야 그 과일의 맛과 향이
술 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5도 미만의 온도에서 5일 정도 발효를 시켜주겠습니다. 저는 한여름에 이 술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실내 온도가 27도에서 28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심하면 29도까지 올라가고요. 그렇게 되면 술떡 내부 온도는 최소 30도를 넘어가게 되고 맛있는 술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바로 이 아이스박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보온이 잘 되는 아이스박스에 두툼한 아이스팩 2장 정도를 깔아주고 거기에 발효통을 놓고 아이스박스 뚜껑을 닫아줍니다. 그러면 아이스박스 내부 온도가 시원하게 유지되면서 술떡 내부 온도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실내 온도가 27도인데 술떡 내부 온도는 22도입니다.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한여름에도 집에서 술을 빚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침습 온도계가 있어서 술떡 내부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온도계가 없으신 분들 중에 여름철에 술을 빚으시려는 분은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얼음팩을 넣고 하루에 한 번씩 아이스팩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아이스팩이 직접적으로 발효통에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술떡의 온도가 너무 차가워도 발효가 안 되기 때문에 닿지 않게 잘 띄워서 내부 공기만 차갑게 식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술을 발효시킨 지 약 17시간 뒤의 모습입니다. 쌀이 물을 다 흡수해서 물기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알코올로 소독한 후에 술떡을 한번 뒤집어 줘야 합니다. 최소 하루에 2번씩은 술떡을 잘 섞어줘야 술이 맛있게 잘 익습니다. 이때도 마무리는 항상 깔끔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술을 발효시킨 지 24시간 뒤의 모습입니다. 다시 골고루 섞어주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술맛이 안 나고 콤콤한 곡물 향이 납니다. 이렇게 하루 2번씩 12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술을 저어줍니다. 이제 술을 빚은 지 5일째 되는 날입니다. 발효통에서 술 냄새가 솔솔 나고 고소한 막걸리 향과 달짝지근한 멜론, 참외향 같은 게 납니다. 사실 이대로 그냥 걸러 마셔도 맛있는 막걸리를 마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자몽을 넣어 하루 정도 더 발효시킨 후에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을 넣을 때는 껍질은 빼고 최대한 과실만 넣는 게 좋습니다. 건조시키지 않은 생과일에 껍질을 넣으면 술에서 쓴맛이 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자몽은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찬물에 담궈 놓으면 껍질을 비교적 깔끔하게 벗겨낼 수 있습니다. 자몽의 속 껍질에서 씁쓸한 맛이 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알갱이만 빼서 믹서에 갈아주고 술에 섞어줍니다. 다음날 이제 술을 걸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술떡의 상태를 잠시 보면 다 삭은 쌀은 아래로 가라앉고 중간에 술이 고여있고 그 위에 아직 덜 삭은 쌀들이 뭉쳐 있습니다. 술을 빚고 약 5일 뒤에 여러분의 술떡이 이런 모습이면 술 발효가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술을 걸러주겠습니다. 술을 걸을 때는 샤주머니를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이때도 손을 깨끗하게 씻고 반드시 알코올로 소독하셔야 합니다. 이제 병에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병도 깨끗하게 세척한 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술을 담을 때는 너무 꽉 담지 마시고 윗부분에 약간의 공간을 두고 담는 게 좋습니다. 뚜껑을 닫은 상태로 냉장고에 3일에서 4일 정도 두게 되면 탄산이 발생하는데 이때 술을 너무 가득 담아두면 뚜껑을 열 때 그대로 넘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공간을 남겨두고 술을 따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플라스틱 병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뚜껑을 꽉 닫고 냉장고에 3, 4일 정도 두시면 탄산이 톡톡 터지는 막걸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탄산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유리병에 담아서 뚜껑을 느슨하게 닫고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걸른 술은 바로 마시는 것보다 이렇게 냉장고에 3, 4일 정도 두었다가 마시는 게 더 맛있습니다. 자, 한번 잘 섞어서 마셔보겠습니다. 색이 진짜 오묘하게 예쁩니다. 뭔가 파스텔 톤의 그라데이션 같습니다. 저는 슴슴한 막걸리를 좋아해서 만들 때 물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맛은 담백하면서 은은하게 열대 과일의 산미도 느껴지면서 약간의 탄산감이 목을 살살 간지럽히면서 넘어갑니다. 더운 여름철에 시원하게 쭉쭉 마시기 좋은 술이 나왔습니다. 혹시나 더욱 상세하고 자세하게 여러가지 막걸리를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자몽 막걸리가 약 2리터 정도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과일 막걸리 만드는 방법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 방법을 응용하시면 대부분의 과일로 맛있는 술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더욱 맛있는 막걸리 레시피와 재밌는 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술 봐!